자,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그라인더를 한 대 들고 와봤거든요. 바로 이놈인데요. ITOP 90이라고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이게 왜 ITOP 90이냐 하고 보니까 날이 90mm 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TOP 90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의 끝판대장급 그라인더라고 부르는 EK43, 그 EK43의 버가 98m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버인 거죠. 그러고 보니 생긴 것도 EK43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EK43 카피의 느낌이 좀 나죠? 거의 뭐 흡사합니다, 외관은. 자, 이 그라인더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닙니다. 구독자님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용을 해봐라 하고 갖다 주셨거든요. 구독자님이 택배로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 들고 와서 같이 이래 언박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도 한 번도 써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첫인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구독자님한테 빨리 돌려드려야 돼서 제가 뭐 오랫동안 놔두고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놈 가격은 구독자님이 관세 포함해가지고 70만원 조금 안 되게 줬다고 해요. 한 67만원, 68만원 요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무광 블랙입니다. 전체적으로 메탈 소재예요. 네, 단단합니다. 뭔가 만듦새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보이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부분도 뭔가 얼룩덜룩합니다.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자, 호퍼는 요까지는 메탈입니다. 그리고 위에 블로어 호퍼 뚜껑 다 달려 있습니다. 요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그냥 덜렁덜렁 얹혀 있는 형태예요. 제가 몇 번 블로어 호퍼 빵빵 치봤는데 빵 치면 이렇게 탕 튕기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고정이 잘 되게 뭐 끼워 넣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했어야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요. 요 입구 부분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구멍이 작습니다. 들어가는 구멍이. 그래서 원두 넣을 때 좀 불편해요. 조금 짜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요 부분 밀면 요래 열립니다. 판이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돌리면 다시 닫힙니다. 그러니까 호퍼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쇄도 조절 다이얼입니다. 숫자가 딱딱딱딱 적혀있죠? 돌려볼까요? 딱딱딱딱 한 소리가 나죠? 자, 우리의 EK43에게는 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는 스텝 방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지금 숫자 칸을 보시면 9, 10, 11 요래 돼 있죠. 이 칸과 칸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래 되면 미세 조절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칸과 칸이 돌아갈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는 나지만 그 중간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중간에 넣고 원두를 넣고 분쇄를 하면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방식 같이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스텝리스더라. 뭐 재밌는 구조죠. 그래서 미세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 토출구 부분입니다. EK43하고 거의 판박입니다. 자, 탕탕 칠 수 있는 요거까지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낭창낭창한 거 보이시죠? 조금 불안해요. 쓰다가 잘못하다가 힘 좀 보면 뽀사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자, 밑에는 가루를 받을 수 있는 받침대 이렇게 그냥 딸랑 들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개 분리해갖고 날을 한번 볼 건데요. 날을 빼는 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요 놈 손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면 잘 돌아가요. 이렇게 오케이. 요 분리한 부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살 당기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요 놈은 요 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잘 챙겨놔야 돼요. 요래 생겼습니다. 자, 얼마 전에 노유민 대표님이 EK43하고 굉장히 비슷한 중국산 그라인더를 또 들고 와서 리뷰하신 적이 있는데 그 노유민 대표님이 들고 계신 그라인더의 날은 EK43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얘는 EK43하고는 다르죠. 요 파쇄면이나 절삭면이 EK43의 생김새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다시 조립할게요.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EK43이랑 좀 흡사합니다. 디자인은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나 만듦새, 마감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EK43을 따라오기는 멀었습니다. EK43이 훨씬 더 고퀄리티예요. 그냥 모양새만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맛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맛은 사실 제가 몇 번 안 뽑아봤습니다. 겨우 에스프레소 한 두세 번 뽑아서 먹어보고 브루잉 뭐 두세 번 해보고 뭐 이게 다예요. 빨리 요 놈을 반납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뭐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EK43하고 요 놈하고 블라인드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 요 앞에 2명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3명이죠. 이 3명이서 약배전, 강배전 나눠가지고 블라인드로 맛을 보면 어떨까, 요걸 한번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뭐 바로 티가 날 것 같긴 한데 제가 EK랑 대놓고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중강배전 원두 17.6g 계량했습니다. 물 한번 싸주고, 자, 작동을 하면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시작! (5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17.5g 나왔습니다. 거의 들어간 대로 다 나왔죠. RDT를 안 하면은 근데 조금 로스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날이 크니까 분쇄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요거는 좋네요. 자, 추출량 35g 뽑았고 추출 시간은 24.8초입니다. 자, 방금 뽑은 에스프레소 잔에다 넣어줄 건데요. 이 잔에는 한쪽에는 지금 EK43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쪽에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이 아무 표시 없는 데다가 제가 에스프레소를 넣어놓을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EK로 지금 뽑을 거거든요. EK로 뽑은 거는 이 잔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막 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로 해볼 겁니다. 에스프레소 바로 맛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뽑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맛도 우리가 의도한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뽑아놓고 좀 이따가 뜨거운 물 동시에 넣어서 그렇게 맛을 보는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이제 EK43으로 분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원두는 지금 18g 계량해 놨어요. 얘는 왜 18g이나 계량을 했냐라고 하면 EK43은 조금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17.5g보다 0.5g 정도 더 많이 담았어요. 막 주고, 예, 17.6g입니다. (35g) 추출했습니다. 추출 시간은 25초입니다. 자, 요 놈은 여기 EK 잔에다가 투입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약배전도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팅이 다 됐습니다. 요쪽에는 강배전, 요쪽에는 약배전이에요. 지금 들고 오면서 한번 섞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느 게 EK고 어느 게 ITOP 90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섞고 200ml씩 부어줄게요. 뭐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지금 커알못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커피 경력이 제법 있는 친구예요. 저는 커알못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강배전이죠. 이 잔은 어때요? 뭔가 단맛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중간에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 중간에 비어있다. 네.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성분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끝에 잔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잔미가 올라온다. 근데 조금 더 꽉 차있는. 맛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맛이 약간 두루뭉술한 둥글둥글하다면 얘는 삐죽삐죽한 맛. 그게 느끼지나?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느끼지네. 일단 제 의견은 이 두 개 중에 뭐가 맛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달라요. 그냥 얘는 지금 이전에도 말했지만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가 뭐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먹기 편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지 않은 맛이 들어있어요. 잔미나 쓴맛이나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잔미나 쓴맛 외에도 얘가 갖고 있는 그 단맛이나 다른 맛들이 다 나옵니다. 얘는 다 깎아놔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얘는 전부 다 나오고 있고, 이제 EK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야, 표가 나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EK는 잔 밑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붙어 있습니다. EK43. EK는 선명해요. 선명하고 이 원두가 갖고 있는 맛을 전부 다 표현해 줍니다. 다만
이 원두가 안 좋은 맛을 갖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뱉어버려요. 맛의 선명도는 EK가 월등하다. 자, 이제 약배전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맛이 난다 상의를 안 해보고 골라놨고 얘기를 하는 걸로. 여기. 자, 어느 게 EK다. 하나, 둘, 셋. 똑같네, 이게 또. 비슷해요. 얘는 지금 굉장히 선명합니다. 쫙쫙쫙쫙 이 맛이 다 나와요. 근데 얘는 뚜리뭉실합니다. 비슷한 의견인가? 네. 비슷한. 네. 그럼 여기 이제 스티커 붙어 있어야 되네. 야, 아무도 있어 난리 나는 기다. 띠리리, 띠리리, 쿵짝짝. 있네. 다행이네. EK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TOP90 그라인더 사용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는 다 찍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에스프레소 테스트 한번 하고 브루잉, 커핑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아까 에스프레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EK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브루잉을 하든 커핑을 하든 ITOP90은 뭔가 좀 둥글둥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명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느낌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좋은 원두를 내가 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뭉개져서 나오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원두를 가지고 선명한 그 커피 향미를 다 느끼고 싶은 분들은 EK가 훨씬 나은 거죠. 사실 가격대만 보더라도 EK랑 ITOP90이 비비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러면 EK랑 비교할 게 아니고 제 하나만으로 70만 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약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오늘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보고 이전에 뭐 한 2잔씩 뽑아 먹어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맛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구 제품 50만 원 넘어가는 거면 고민이 많이 되는 금액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렵고 일단은 저거를 쓰고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70만 원이나 주고 그라인더를 샀는데 6개월, 1년 지나가고 어디가 뽀사진다거나 요래돼 보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먹어봤을 때는 맛은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중강배전 정도 되는 원두들 있죠. 그걸로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줬습니다. 단맛이 좀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나름 괜찮았어요. 하지만 선명한 커피 향미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간 써본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